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섹터입니다. 정부 정책, 또 미 대선 수혜 기대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미국 대선의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월 3일이죠. 네.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좀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좀 어떻게 보면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죠. 지금 친환경 정책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년간 2조 달러 친환경 정책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공약을 좀 밝혔고요. 그다음 파리 기후 협약에도 좀 재가입하겠다라는 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어떤 미국 대선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부분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10월 30일이죠. 여기서 이제 친환경 특히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일단 전기차와 수소차로 좀 대변이 됩니다. 지금 친환경과 관련돼서 지금 2022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 대, 수소차는 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이 좀 보급이 되고 이제 충전소도 같이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이제 국민 생활 거점에 50만,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 15,000대를 좀 제공을 하고요. 수소차 충전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450군데를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좀 미래차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상용하겠다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결국 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3, 4분기 GDP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어떤 발표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GDP 같은 경우는 전년 지금 전기 대비해서 1.9% 정도 증가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억눌렸었는데요. 이제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좀 무역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희망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차량에 대한 수출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어떤 이슈들, 특히 이제 좀 사실 시장의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그린 뉴딜, 그중에서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섹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이 앞서 있는 조 바이든 후보의 대표 공약 중에 주요 키워드가 친환경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선 여부와 별개로도 미래 핵심 패러다임이 친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에 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대형 엔터주입니다. 빅히트 악재로 전반적인 투심 악화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빅히트가 상장 이후에 상당히 조금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상장하기 전에 네. 지금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3사가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일단 좋았고 어떤 빅히트가 좀 들어오면서 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빅히트가 이제 10월 15일 날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따상에서 이제 곧바로 좀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0월 30일이죠. 지난주에도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일단 좀 보호 예수 물량 지금 20만 주가 좀 풀린다는 소식과 함께 좀 투심이 좀 악화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달 보호 예수 물량이죠. 지금 1개월 보호 물량인 이제 132만 주가 올 이제 16일에 다시 한번 또 풀립니다. 결국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계속해서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투심이 계속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3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을 좀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이제 블랙핑크 관련돼서 정규 1집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JYP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상당히 좀 큰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앨범 판매량이 좀 500만 장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M 같은 경우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나 JYP에 비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이 좀 좋기 때문에 분명히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제 빅힌트의 좀 악재로 인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가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좀 저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형 엔터주 같은 경우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지난주 종가가 14만 2천 원인데 자칫하면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형 엔터주들의 주가도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지금 CIS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뭐 미래 관련된 전기차, 뭐 수소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떤 이런 모멘텀이 훼손되거나 뭐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일단 좀 차분하게 공략하자는 의미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제 스펙 합평을 통해서 좀 코스닥에 좀 상장을 했는데 이제 2017년에 사드 관련된 부분이 좀 터지면서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던 좀 한 해를 좀 보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부터 중국에 관련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회소를 하면서 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회복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제 정부 5개년 국책과제에 좀 입찰을 해서 좀 차세대 2차 전지를 이끌 좀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R&D를 좀 시행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꿈의 배터리라고 좀 불려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유럽의 진출에 좀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유럽 진출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일단 어느 정도 좀 매출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기관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서 좀 천천히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좀 조정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목표가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드리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절가는 5,8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9,500원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CIS를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 기대 업종으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대형 엔터주를 꼽아 주셨고요. 자,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